오늘은 대손 충당금이죠.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대손이 뭐죠? 대손 손실이죠. 채권 법인이 보유한 채권 회수 못함 법인의 손실 발생입니다. 그럼 이 대손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회수하지 못한 채권 대표적인 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이게 대표적인 거죠. 법인세법, 아니 민법이죠. 민법 또는 상법에 보면 그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몇 년간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회수를 자체를 못한다는 거죠. 법인 민법 또는 상법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이 채권은 어음이나 수표 포함되는 겁니다. 법인이 어음을 받았다. 또 법인이 그거 있죠? 수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회수하지 못했다. 대금 회수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업무와 관련된 채권이겠죠.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회수하지 못한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손 충당금은 그 미래 손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 미래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충당금 설정한다는 겁니다. 충당금 설정해가지고 송금 산입한다. 그리고 이 법인세법 있죠. 법인세법은 한도가 라는 게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한도. 대손 충당금은 한도를 두고 한도 내에서만 송금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이 충당금에 대해서 500을 설정했는데 세법상 한도가 300이다. 그러면 200은 한도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200이죠. 200 유보.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대손 충당금, 법인세법상 대손 충당금은 총액법입니다. 총액법이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해져요. 복잡합니다. 법인세법은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총액법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했다. 외상 현금으로 회수한 게 아니라 채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외상 매출해가지고 매출 채권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액이 있죠. 이 기업회계 기준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은 뭐 연령분석법 기업회계 같은 경우는 연령분석법 이런 걸로 대손을 예상해서 대손 충당금을 계상합니다. 법인세법은 연령분석법이 먼저는 이 회계법 나오죠. 중급회계 연령분석법 해가지고 몇 년 차에 얼마 회수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대손이 얼마 예상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계산한다는 겁니다. 차변 대손 삼각비.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 연령 분석법으로 해가지고 대손 예상액이 500이다. 300으로 할게요. 300. 그러면 대손 삼각비 300. 대손 충당금 300.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대손 예상액. 이게 기업 회계입니다. 이건 기업 회계. 세법은 기업 회계에서 설정한 이 500으로 했죠? 500으로 하겠습니다. 500. 기업회계에서 이 대손 충당금을 500을 설정했는데 세법은 한도. 대충 보시면 설정 어떻게 하냐면은 기말 세무상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상각률. 이거 1%하고 실제 있어요. 네, 대손 실적률 해가지고 큰 금액 곱해가지고 대손 충당금 한도액을 구하고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대손 충당 한도 초과액 200 유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대손 충당금은 기업회계상 회수 불가능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비용 있죠? 대손 상각비 500, 대손 충당금 500. 이건 대손 상각비는 비용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대손의 차감, 채권, 매출 채권 차감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은 있죠? 이 세법상 대손 충당금 회사가 기업 회계상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을 설정하고 세법상 한도액이 있으면 이 두 개의 차에 대해서 한도 초과액 500, 세법 한도액은 300. 그러면 한도 초과액은 200이죠. 그럼 200을 한도 초과액으로 송금 불산입한다 라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있죠? 이 기말 세무상 채권 잔액에 대손 상각률을 곱해 가지고 한도를 관다. 그래서 채권 잔액이 5억 원. 대손 상각률이 1% 가정하면 한도액 얼마예요? 한도 500이죠? 500.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채권 잔액이 3억 원이다. 대손 이게 실적률인가? 예. 한도액은 그럼 300이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설정 대상 채권은 외상 매출금, 대여금, 미수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다. 이 법인세법 시행령 61조 1항이죠. 61조 1항 보시면 외상 매출금, 상품이나 제품 판매 가액의 미수금, 용역 제공했는데 미수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여금, 이 법인이 돈을 빌려준 겁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타인에게 대여하는 금액. 이게 대여금입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아시겠죠? 대여금은 타인에게 대여하는 금액. 근데 이 타인한테 대여하는 금액인데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 업무 무관에서 지급한 가지급금 있죠? 이거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대손 충당 설정 대상 채권에서 외상 매출금, 대여금 있지만 이 대여금 중에서 특수 관계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제외한다. 그리고 기타 이해에 준하는 채권, 이런 거 있죠? 이게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외워야겠죠? 그리고 통일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있고 상계 약정이 있는 경우 채권과 채무를 상기한 금액을 대손 충당 설정 대상 채권으로 한다. 보시면 동일인 예를 들어서 갑법인이 있다는 겁니다. 갑법인에 대해서 채권,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 팔아가지고 매출 채권 5억 원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 갑법인한테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려서
2억 원 갚을 돈이 있다. 2억 원 빌렸다. 빌린 돈 2억 원 한다. 그러면 이 5억 원과 2억 원을 참개한 금액 3억 원이죠. 3억 원을 채권을 한다.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한다.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 될 게 일단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고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있다. 그리고 상계 약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있죠? 이거 상계 약정이 있는 경우, 상계 약정. 이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서에 상계 약정 있는 경우 이 5억 원에서 2억 원을 차감해가지고 3억 원을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민법 보면 상계라는 게 나와요. 민법에 보시면 그 동일인에 대해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이런 상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도 민법 규정을 준용해가지고 이런 경우 상계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금액 중요한 것은 상계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계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죠. 상계 약정이 있는 경우만 상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상계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상계하지 않는다. 근데 그 계약서상 상계 약정이 있는 경우는 상계한 금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법상 입금의 귀속시가 도래하지 않는 미수이자의 경우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에 되는 채권은 잔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미수이자 기업회계에는 발생주의죠.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미수이자 이런 거 인정합니다. 근데 세법은 실제 이자를 받은 날을 귀속시로 한다. 그러니까 미수이자를 세법이 인정하지 않죠. 원천징수 대상 같은 경우, 원천징수 대상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실제 받은 날에 손익을 귀속시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에서 발생주로 미수이자를 인식한 경우도 세법상 채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건 2차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100% 담보가 설정된 채권도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한다. 나와 있죠. 이 저당권, 근저당 아시죠? 저당권은 이 물권입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로 자기가 그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뭐죠? 법원에 그 경매할 수 있죠? 임의경매. 법원에 임의경매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대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뭐라 하겠죠? 이 보시면 대손 여기 보시면 대손으로 인정되는 채권 해가지고 이 저당권이 설정하는 있는 경우는 대손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어음, 수표, 외상 매출금 중에서 어음, 수표, 외상 매출금 중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거는 소멸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저당권은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물권이 민법 물권법에도 나오죠. 저당권. 이거는 같은 경우는 이 채무자가 빚을 안 갚는다. 그러면 그 저당권이 설정된 그 있죠.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이거를 경매로 넘길 수가 있어요. 넘겨가지고 자기가 우선순위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대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나와 있죠? 6개월 부도 발생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예상 매출금은 결산주 조정상 대손 사유지만 이 해당 법인의 채무자 재산이죠. 이 부동산, 토지나 건물 같은 그 부동산에 재단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재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않는지 항상 봐야겠죠. 실제로 이 근저당 많이 하죠. 은행에서 많이 합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나중에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면은 경매로 넘기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당권하고 경매가 100% 설정된 채권하고 이 두 개를 구분해야겠죠. 이 보시면 100% 담보가 설정된 채권, 이거는 그 물건이 아닙니다. 채권이에요. 채권. 이거 같은 경우는 100% 담보가 설정됐다 하더라도 일단 나중에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하고 채권은 구분해야 된다. 물건 같은 경우는 빨리 설정하면 빨리 그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면 빨리 대금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 평등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100%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회수를 100%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대손 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한다 라는 겁니다. 이건 시험에 나왔죠. 2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부가가치세 매출세 미수금도 대손 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한다 라고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 매출세 미수금, 부가가치세 매출세 미수금. 우리는 물건을 판다. 이 공급자가 사업자겠죠. 법인이 물건을 판다. 그러면 대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금을 받는다. 근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도 함께 징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손세 공제라는 게 있죠. 배웠죠? 대손세 공제, 대손세 공제. 공급이 속하는 과세, 공급일부터 5년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에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확정된 경우에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 부가가치세, 매출세, 미수금은 이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 이 물건 팔고 예상 매출한 경우 자기가 이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예상 매출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매출세액 납부한다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납부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그 못 받은 그 부가가치세 있죠? 이것도 대손 충당금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해서 나중에 뭐 대손세액 공제 받는다 이거랑 상관없이 이 법인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한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